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유틸리티와 철강 담당하고 있는 정혜정입니다. 먼저 유틸리티 섹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내년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라지는 부분은 우선 공공요금 부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가장 큰 우려 요인이었던 전기요금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이 내년 2024년을 시작으로 점차 정상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22년, 23년 누적됐던 손실에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원전과 풍력 산업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있었던 유틸리티 업체들의 죄송합니다. 2023년 유틸리티의 화두를 하나만 꼽으라면 전기요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한국전력의 구입 단가인 S&P와 평균 전력 판매 단가를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보시면 S&P는 원료비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빠르게 상승했던 반면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속도가 S&P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력을 판매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역마진이 발생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러한 역마진 이번 3분기를 기점으로 겨우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한국전력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30조 원, 23년에도 약 5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손실들이 누적되면서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채와 차입금도 21년 대비해서 50%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한전채인데요. 3분기까지의 한전채 누적 발행량이 81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발행 한도가 120조 원이라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는 올해 적자가 반영되면서 이 발행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한전채 발행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결국 정부의 우호적인 전기요금 정책 없이는 내년에도 좀 힘든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의 전기요금 방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는 내년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이 된다고 하면 별로 안 좋은 것이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원칙대로 하게 되면 내년 전기요금에는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이제 전기요금을 조금 더 받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은 연료 비용의 변동을 반영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특히 연말에 반영되는 기준 연료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여기 연한색 막대로 되어 있는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연한색 막대로 되어 있는 게 기준 연료비인데요. 이 기준 연료비는 직전 해의 연료비 평균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3년의 기준 연료비가 22년의 기준 연료비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연료비가 급등했던 작년의 평균 연료비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왼쪽 차트 보시면은 석탄 가격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이 이제 급락해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게 된다면 24년에는 기준 연료비 하락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24년에 전기요금이 동결되게 된다면 이렇게 하락한 국제에너지 가격의 영향으로 연료비 단가는 낮아지게 되면서 한전의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호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연간 평균 전력 판매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연간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3년에는 전기요금이 1월, 5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인상이 되었었는데요. 그런 만큼 평균 판매 단가로 따지자면 24년의 평균 전력 판매 단가는 23년 대비 한 4% 상승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보다는 동결에 무게를 두게 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정부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대안이기 때문인데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정부가 과거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시기를 보시면 대부분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제 우측의 인버스로
되어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3% 미만의 좀 낮은 안정화된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년 대비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많이 안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3%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또한 이런 우호적인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보통 한전과는 달리 원료비의 변동을 판매 단가에 전가하는 원료비 연동제가 원활하게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22년부터 이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듯이 이제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폭이 제한됨에 따라 발전용은 이제 인상이 전가가 되는데 도시가스용에서 전가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서 이제 왼쪽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미수금이 이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관련 미수금은 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연료비 연동제가 재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내년 초까지 약 16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이런 원료비 연동제 재개를 통한 요금 정상화 시점은 이제 보통 연간으로 LNG 도매 단가 조정이 시행되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사실 이런 연료비 연동제의 재개보다는 지금까지 누적된 미수금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수할 것인지가 주가 회복의 키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외 신규 프로젝트 진행 가능성이 있는 부문으로는 원전과 풍력발전 산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의 경우 국내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2, 3, 4호기와 세월 3, 4호기 등 5개 호기 외에도 이번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국내 신규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중으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 원전의 포함 여부 및 규모가 확인되면 국내 원전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해외 신규 원전 또한 내년 중 한수원이 참여 중인 체코 원전 입찰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현재 실무 협의 단계에 있는 폴란드 원전 또한 최종 수주가 선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풍력의 경우 글로벌 풍력 산업은 2027년까지 연평균 12%의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이런 시장에서 주요 풍력 기자재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이런 이제 시장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최근 해상 풍력의 경우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고금리 기조와 공급망 정체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좀 일부 대형 프로젝트들이 취소 및 지연된 바가 있지만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정부들이 투자 지원과 같은 방안들을 통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또한 10차 전기본상 2030년까지 신규 풍력 발전 설비를 5기가와트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현재 전북 서남권 그리고 신안과 울산 동남권 지역에 총 16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에 지어지고 있는 제주 한림 해상 풍력 발전단지가 100메가와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이러한 이제 해상 풍력 단지의 대부분이 25년에 상업 가동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조만간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의 탑픽으로는 한전 KPS와 SK 오션플랜트를 제시합니다. 한전 KPS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에 더해 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신규 원전 수주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 이제 대만 시장의 신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캐파를 확장함에 따라 외형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철강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 업황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좀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서 철강제 수요가 부진하고 중국의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철강 산업은 좀 어려운 시황을 지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전방 산업을 봤을 때 성장 속도가 둔화되거나 아예 부진한 그런 부문들이 생기면서 업체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철강제의 경우 모든 산업의 주 재료로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산업 전반에 활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가 내년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계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철강제 수요는 전년 대비 1.8% 증가하고 내년에도 1.9%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철강제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4년 중국의 철강제 수요는 올해 수준에서 정체되고 선진국들의 수요 증가율 또한 기존 전망치인 3.2%에서 2.8%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PMI 또한 기준선 50%를 50포인트를 계속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의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하는 주 원인은 잘 아시겠다시피 주요 전방 산업의 부진입니다. 중국 철강 수요의 가장 큰 변수는 관련 산업까지 합치면 철강제 수요의 한 75%를 차지하는 건설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봤을 때 중국의 신규 주택 착공 면적이나 부동산 투자 규모 추이는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부진과 예상 대비 실질적인 영향력이 적었던 부동산 정책 등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 내에 빠르게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국 내 수요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의 철강제 공급은 적극적인 철강 생산 감축과 관련된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중국은 올해에도 연초 조강 생산량 목표를 전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지만 지금 9월까지의 누적 조강 생산량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상황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3달간 YOY로 4.8%의 생산량을 감축해야 하지만 여전히 좀 높은 고로 가동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목표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적극적인 감산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둔화와 공급 증가로 인해서 중국의 철강제 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철강제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은 국내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국이 내수 시장 부진으로 쌓인 재고를 주로 줄이고 있는 방식이 수출을 통해서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저가 철강제의 수입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발 철강제 수입량은 보시면은 올해 10월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YOY로 38%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국산 철강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도입 단가 또한 20%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산 철강제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철강제 시황도 크게 악화되었는데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중국이 수출을 크게 줄였던 2021년에는 국내 내수 가격이 중국 내수 가격 대비해서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올해 들어서 중국 수입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가격 차이가 완전히 소진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보다 국내 업체들이 마주하는 국내 시황이 더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에서의 과잉 공급이 지속되고 이를 대부분 수출을 통해서 해소하는 한 국내 시황도 중국과 함께 같이 좀 방향성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전방 산업 같은 경우 판재료 부문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반면에 복연강류 부문은 부진하면서 방향성이 갈릴 전망입니다. 우선 자동차 산업은 현대차 그룹의 출하량이 내년에도 1.2% 늘어나면서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수주 규모가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미 현재까지 수주 잔량이 3.5년에서 4년 사이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업체 입장에서는 수주 후에 실제 철강제 수요로 연결되기까지 약 6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내년부터 당분간 후판 수요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전방 산업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 부문인데요. 복연강류의 전방 산업이 되는 건설의 경우 고금리 기조와 최근의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서 24년 착공 면적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주택 분양 물량은 올해 급락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물량 측면에서 보면 과거 대비 여전히 많이 훨씬 적은 수준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그간 하락했던 원재료 가격은 최근 3개월간 원료탄 가격은 17%, 철광석은 27% YOY로 상승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러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내년 초부터 국내 철강 업체들의 원재료 투입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철강제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원료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전가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이러한 레버리지를 얻지 못하면서 마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철강 업황은 둔화세가 유지가 되겠지만 이 상황에서 기다려야 될 시그널은 결국 국내외 건설 산업의 수요 회복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최근 발표한 1조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실제로 실물 부동산 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중국의 철강제 수요가 회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철강 시황이 회복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